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지금 또 급하게 저희가 팟빵에서 녹음 못하고 사무실에서 급하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좀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 너무 심할 정도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것들을 지금 매일 브리핑하는 게 맞는 것들인지, 그리고 이제 실제로 확정된 또 정책들도 아니고 거의 지금 여당의 모든 국회의원분들이, 심지어는 국토위가 아니신 분들까지 지금 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숟가락을 하나씩 내밀고 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언급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이제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들인지, 뉴스에 나오는 기사들을 봐도 너무 황당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정말 비가 많이 내려서 전국에 어느 곳 하나 빠진 곳 없이 지금 피해가 막심한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다 너무 집중이 부동산에만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지금 지방 같은 경우, 전라도 쪽 같은 경우는 좀 다리도 붕괴되고 뭐 뚝도 붕괴됐다고 그러는데 재난 방송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모든 매스컴들이 다 부동산 기사만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지는 꼭 부동산 기사가 나오고 있죠. 저 좀 황당했던 게, 실망했던 거 있었어요, 사실은. 뭐요? 지금 청와대 그 비서진들 뭐 네. 사퇴한다고 사표 쓰셨댔잖아요. 네. 아니 지금 막 이렇게 지금 비 피해가 막중한 와중에 우리는 일단 사표를 내겠다, 뭐 이거는 맞는 건지 전 사실 그것도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피해가 복구된 다음에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던지. 이분들의 뇌의 네. 상당수가 좀 부동산에 꽂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 부동산이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은 이런 어려운 사태들을 먼저 극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저희 동네가 아니라 어느 동네 지나가는데 서울인데 막 플랜카드가 선거철도 아닌데 그 정당에서 플랜카드가 걸려 있는 거예요, 현수막에. 네. 뭐지? 지금 선거 때도 아닌데 했더니 부동산 뭐 투기 근절하고 뭐 바로 잡겠다, 뭐 서민 살리겠다 막 이러면서 네. 그 민주당에서 막 플랜카드를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지금 그게 뭐 플랜카드를 붙여놓으면 잡히는 건가요? 아니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뭐 이게 뭘까 막 그런 생각을 하는 요즘이었습니다. 네, 네. 아무튼 뭐 지금 뭐 제가 뭐 정보 비판이나 이런 것들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집중해야 될 사항 그것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투기 근절은요 할 필요도 없는 게 지금 투기꾼들이 없어요. 아마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 주변 계시고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전세가 없어서 집값까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가 없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심지어는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고, 혹시 전세가 없어서 이번에 그 대통령 비서실장님들 5분이 사퇴내신 건가요? 아무튼 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라도 기준을 잡고 이 시장에 조금 이제 중심을 좀 향해서 좀 단단히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시작해보죠. 네. 네. 첫 번째 매일경제 기사고요. 네. 외국인 투기 봉쇄, 주택 양도세 최고 77% 추진. 네. 투기 방지법 줄줄이 발의, 비거주된 취득세 20% 중과. 지난번에 대책이 나온 이후에 외국인들은 뭐 우리나라 부동산을 마음대로 산다, 막 이런 왜 외국인은 규제 안 하냐, 이런 또 뉴스들이 있어서 그런지 또 이런 법을 발의하시겠다고 하신 기사가 나왔네요. 근데 지금 보니까 외국인 중에 가장 많이 사신 금액을 보면 중국 그 국적분들이 많으시고. 그래프를 보니까 3조 1천억이에요. 와. 이게 지금 3조 1천억이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미국이고요. 미국 국적. 2조 1천억. 와, 대단하네요. 다음은 캐나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미국이랑 캐나다는 약간 정말 뭐라 그럴까요? 교포. 네, 그런 분들이실 수도 있겠다. 미국, 캐나다는 보면 이런 생각이 드네요. 중국분들도 뭐 이렇게 조선족일 수도 있고 그렇겠죠.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뭐 지금 외국인들이 사는 것들이 불법이 아니긴 한데, 왜냐하면 이제 지금 한국인들이 살 수 없는 조건들이잖아요.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그래서 세금 때문에,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대출 때문에도 못 살고 있었는데, 이 지금 중국이나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자국에서 대출 받아서 와서 투자를 해도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잡기 위해서 아무래도 내국인들한테 더 혜택을 주는 것들이 맞기 때문에 이건 전 잘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왜 이렇게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세금 부분들은 확실히 걷어서 국부가 유출되는 것들을 막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들을 해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머니투데이 기사고요. 네. 임대사업자 테러 열렸다. 세금 회피 매물 풀릴까?
정부가 단기 주택 임대 사업자와 아파트 장기 매입 임대 사업자 폐지 계획에 따른 세제 지원 보완 방안을 내놨다. 정부의 세제 혜택 약속을 믿고 임대 사업자로 등록했던 집주인들이 갑작스런 제도 폐지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고 반발한 데 따른 보완책이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들은 이번 보완책에 정작 10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과 100% 양도세 면제 등은 결국 사라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네. 네.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네. 여기 표에 잘 나와 있는데,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해서 세제 지원을 보완 조치하겠다는 거 하는 것들인데, 뭐냐면은, 원래 이제 김수현 수석이 발의를 해서 김현미 장관이 발표했던 임대주택 사업법에 의하면은, 이제 준공공 임대라고 하는데, 8년 동안 준공공 임대 등록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들에 대한 혜택들이 이제 없어지면서, 그 제도를 없애면서, 기존에 있던 혜택들까지 다 소급해서 없애겠다라고 했더니, 이제 임대 사업자들이 이제 불만을 제기하고, 매물도 묶여있는 상태에서, 가두리 어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만들 많이 제기했고, 실질적으로, 지금 아마 오늘도 토요일이기 때문에 나갔을 텐데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 임대 사업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죠. 이런 비애는 좀 힘드실 것 같네요. 네. 네, 그렇겠죠. 근데 네. 아마 나와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완 제식이 나왔는데 그래서 결국은 임대 등록 기간 내 세제 혜택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거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이게 이 의무 임대 기간이 있었는데 8년을 채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전에 자진해서 등록 말소한다 하더라도, 이게 좀 뭐 과징금이나 이런 것들 걷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의무 임대 기간 2분의 1을 임대하고 1년 내 매각할 때도 양도세 중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임대사업자 거주주택은 이제 5년 내 매각 시 중과세 배제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이 임대 사업을 등록한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세제잖아요. 네. 종부세도 면제를 받을 수 있고 그보다는 훨씬 더 큰 이유가 지금 사서 8년 후에 혹은 10년 후에 매도했을 때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 혜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일 큰 거예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취득세나 보유세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보다는 조금 부담이 덜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혜택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10년 갖고 있으면 100% 면제했었고, 8년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이게 장기 소유한 것들에 대한 특별 공제를 줬었는데 그 혜택에 대해서는 계속 소급 적용을 하겠다는 것들 있잖아요. 혜택이 없기 때문에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튼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겠죠. 이것 때문에 제 주변에도 그러니까 제 주변은 이제 민주당 원래 당원 분들이 많으세요. 후원금 보내시는 분들이. 근데 이제 그때 이거 임대 사업자에 대한 소급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다음에 탈퇴를 하신 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자기가 생각했을 때도 심적으로는 지금까지 민주당을 지지해 왔지만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다. 왜냐면은 혜택을 주겠다라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혜택을 그냥 뺏어가면은 그럼 웃긴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실망해서 그렇게 하신 분들도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임대 사업자라서 실망한 게 아니라 네. 이렇게 하는 어떤 행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네. 한두 개씩이 계속 쌓이고 있었는데 쌓였었는데 갑자기 이것 때문에 확 터진 거죠. 이거는 소급 적용했죠. 근데 심지어는 이 제도는 이전 정부가 만든 게 아니라 이번 정부에서 만든 제도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을 너무 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되게 이제 민주당 당을 탈당하면서 장문의 편지들을 썼던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페이스북 찾아보시면 많이 나올 텐데 아무튼 좀 됐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소급이라는 게 뭐 얼마나 마음이 급하면 저렇게 소급 적용까지 했을까 싶기도 한데 이 뒤에 내놓는 정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것도 했다가 소급할지 모르잖아 이렇게 약간 불신하시는 마음들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나와도 이제 불만이 많은 거죠. 비슷한 얘기가 또 있었는데 이건 좀 부동산 얘기가 아니다 이제 펀드 얘기일 텐데. 그린 뉴딜 펀드 만든다고 했잖아요. 3%인가 보장해 확정 수익률을 최소 3%였었는데 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갔거든요. 지금 저 저금리 시대인데 0.5%의 기준금리가 이렇게 낮은데 3%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저도 그래서 가입해야겠다 그랬죠. 그래서 저도 우리끼리 얘기했었잖아요. 뭐 가입해야 되는지 막 해서 무조건 하자라고 했었는데 어저께 발표한 게 최대한 노력하시겠다는 건가요? 추구하겠다. 그게 말이 아니 추구는 뭐 10%도 20%도 추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희롱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받은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그것도 보고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냥 한 발 빼고 있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있는데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 믿겠더라고요. 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이제 연결돼서 기사가 네. 매일경제 기사고요. 네.
710 대책 후 세 번째 번복, 이러다 양측이 정부되나, 임대사업자 보완책, 임대사업자 세 혜택 몰수 반발, 네. 소득 법인 종부세 혜택 부활, 임대 의무기간 절반만 채워도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하기로, 네. 장특공제는 빠져 불씨 남아, 부동산 시장 뭐 대혼란, 네, 이런. 같은 기사인데요. 네. 여기 지금 이제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보완책 내용 여기 이제 표가 있는데 요것만 읽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어서요. 그러니까 의무 임대 기간 5년에서 8년 절반 충족 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중과하지 않겠다는 것들이고요. 1가구 1주택자에 비과세 그대로 적용하겠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비과세 적용 안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이것만 해도 좀 큰 혜택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지금 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분들이 한 이제 5년이나 8년 후에 시세가 올라갈 것들을 예상하고 했었었는데 어차피 이게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팔아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아마 좀 심적으로 조금 답답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임대소득세, 법인세 혜택은 유지하겠다. 예, 그런 것들이고,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의무 임대기간 경과 전 등록 말소가 했을 때도 이게 좀 추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혜택들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장기간 소유했을 때의 양도세 감면 혜택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이 기사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예. 한번 보세요. 네. 그냥 궁금한 게 있어요, 소장님. 예. 소장님은 시장에 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와야 이제 지금 기다리고 있는 대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뭐 네. 조금씩 나오는 것들은 다 받아가서 집값이 전혀 안정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네. 한꺼번에 많이 나와야 이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임대사업자들이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는 매물들이 만약에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이 물건들이 정말 이분들이 뭐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게끔 혜택을 주면 시장 안정화 되는데 도움이 될까요? 이분들이 가지고 계신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면? 임대사업자 물건들 같은 경우는 8년 동안 갖고 가기로 했던 물건이기 때문에 네. 아마 기존의 단순한 갭 투자들이나 법인 투자자들이 투자했던 물건부터는 좋을 거예요. 네. 왜냐면 단기간 소유하기로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시장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 고가들은 없을 것 같거든요. 중저가 주택들을 희망하셨던 분들한테는 조금 호재가 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좀 이것들이 솔직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분들도 판단을 하겠죠. 다 파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것들은 그냥 갖고 가려고 하실 것 같고요. 정말 이것들을 조금 이런 세제 혜택들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게 수익이 안 보이는 것들은 그냥 던지겠죠. 결국 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시세가 올라갈 것들은 그냥 갖고 갈 것 같고요. 시세가 올라가지 않을 것들만 던지겠죠. 그러면은 이것들은 이제 판단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이 입지에 이 아파트에 실거주하고 싶었어 하시는 분들은 그걸 받으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투자 목적이 조금 강하신 분들 있잖아요. 진짜 내 집 마련을 한다 하시더라도 그런 분들은 조금 더 다른 주택들을 찾아보시는 게 오히려 더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라든지 신규 아파트 될 것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조금 더 유리한 상품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러면 고민일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다 뭐 혜택을 많이 줘서 물건이 나와도 네. 물건들이 나와도 시장 안정에는 큰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이라고 하면 이거 많이 나와도, 네. 아마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왕 쏟아 부을 거면 전방적으로 한꺼번에 쏟아 부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택지개발 사업, 그 다음에 뭐 유휴부지 개발, 그리고 이런 것까지, 임대사업자 물건까지 다 쏟아 붓게 되면요. 그러면 가격이 조정될 겁니다. 그러면 안정되지만, 네. 어느 하나씩만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네. 어렵다. 그러니까 시장에 오히려, 시장의 활력을 더 높게 해주는, 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마중물이라고 하잖아요. 애를 말려갔다. 계속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네. 공급을 해주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연합뉴스 기사고요. 네. 인천 계양 하남 교산 토지보상계획 공고 3기 신도시 중 처음. 네. 와, 이게 뭐 토지보상계획도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이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드디어 공고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 기사 보고 되게 좋았었는데 네. 일단은 토지 보상을 해야지 그 토지에다가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지 설계가 나올 것이고 그 설계안을 바탕으로 일단 사전 청약을 할 텐데 올해까지 보상 예정이라고 하니까 내년에 분명히 사전 청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첫 번째 두 지역이 인천 계양지구하고요. 하남 교산지구입니다. 둘 다 입지 괜찮고요. 특히 한남 교산은 안산까지 6개의 3기 신도시가 지금 준비 중인데 입지가 제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남 교산 기다리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아마 뉴스가 될 것 같고요. 인천 계양도
이게 서울에 거의 붙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인천 계양구 같은 경우는요. 인천에서 서울에 되게 가깝습니다. 근데도 부평구나 서구보다 싸거든요. 쌌던 이유가 새 아파트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인천 계양구가 서울의 근접성이라고 하는 입지 조건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좋은 입지였기 때문에 새 아파트가 좀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인천 계양지구도 아마 인기가 많을 것 같다. 뭐 그렇게 좀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쪽 다 기대하셨던 분들한테는 큰 호재가 될 것 같다.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다음 서울경제기사고요. 네. 상일동에서 하남 풍산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개통. 네. 와, 이렇게 뭔가 완성됐다는 걸 듣는 게 이렇게 후련할 뉴스인지 싶어요. 저희가 늘 맨날 착공 예정 뭐 이런 것만 그러니까요. 하다가 제가 아마 네. 일부러 좋은 기쁜 소식 뉴스를 좀 되도록 많이 찾아오신 것 같아요. 네. 3기 신도시 그 토지 보상도 그렇고요. 네. 이게 8월 8일 날 오늘 개통. 네. 그러니까 이 방송 녹음하는 이날 개통하는 아침에 것들이고요. 뉴스에서 봤어요. 예, 네. 하는데 지금 하남시 같은 경우는 입지가 굉장히 좋은 입지로 바뀌었는데 가장 아쉬웠던 부분들이 지하철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였었거든요. 이게 이제 강동구까지만 왔었는데 드디어 하남시에도 역세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통해서 뭐 미사 강변도시라든지 뭐 이 풍산역이라든지 뭐 하남 시천역이라든지 이 지역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하남시로 아마 이주 수요가 좀 많이 몰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에 이제 한남 교산이 분양하게 될 텐데, 그 분양하는데도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좀 안심하고 어떻게 보면은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아무튼 한남시 같은 경우는 한동안 이제 계속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기존에 입주한 아파트들은 당연히 주목을 받을 것 같고요. 그 분양할 아파트에 대해서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뭐 청약을 대기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실질적으로 전세 수요가 막 급증을 해요. 그러니까 실거주가 증가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남시에서 청약하는 물건들에서 1순위 조건자가 되기 위해서 일로 이사 가시는 분들 많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번 주에 나가는 저 유튜브 멤버십 있잖아요. 예, 거기서 아파트 투어 매주 하고 있는데 하남시 편 이번 주 올라갈 테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예전에는 5호선 저 종종 이용했는데 상일동 뭐 마천 그렇죠. 이랬는데 이쪽은 이제 상일동 방향이었었죠. 이젠 그 멘트가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네. 예, 하남 검단산역이 종점이거든요. 지금까지.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5호선을 그저께 타봤는데 네. 아직 그 이정표를 안 바꿔가지고 이쪽 종점에다가 하얀 A4지에다가 프린트해서 써가지고 와서 그걸 붙여놨더라고요. 네. 이제 그거 바꾸겠죠? 네.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네.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이어나가겠다는 것을 이번에는 곧바로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초양극화 현상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초강력 규제와 부동산의 양극화 시대, 사야 할 부동산은 더 명확해지고 있다. 부동산 매매의 입지 선정과 돈 버는 핵심 입지 20곳을 완벽 분석한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를 검색하세요.